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고선생입니다. 오늘은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 앞서 했던 지식인사이드의 최명화 대표님의 인터뷰를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마케터의 삶을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사신 그 근본은 직장생활에 대한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 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여러분 추천하는 게 뭐냐면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커뮤니티 활동을 해보라는 것이죠. 커뮤니티라는 게 나랑 뭔가 좀 목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그런 뚝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관성을 좀 유지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집단에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죠? 서로 또 어떤 뭐 도전을 하게 되면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결국 이거 내가 속해 있는 이곳 자체에 대한 그런 편안함이 또 이런 동질감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 5명 평균이 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이 결국 나라는 것이 나를 보여주는 곳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면 다양한 또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성장을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뭐 30대든 40대든 우리 나이의 연령에 따라서, 그죠? 그 기회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많이 온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 항상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그 일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60대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기회가 적어. 이것도 솔직히 맞는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60대에 오히려 더, 50대에 오히려 더 인생에서 그죠? 더 절정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맞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젊다고 무조건 기회가 많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가능성을 좀 더 그죠? 같은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슴 뛰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죠, 그죠? 가슴 뛰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오래 할 수 있고, 뭐 즐겁게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 나의 이 일이 나의 천직이고 소명이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우리 달인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은 뭐 수십 년 해 오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 우리 조건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소명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좋아해야지 일을 지속할 수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로는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뭐 예를 들면 뭐 손재주가 있어야 되는 일이라면 손재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 일을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데 아예 똥손인 경우에는 정말 그 일과는 좀 또 거리가 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회가 그죠?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뭔가 성장하면서 이 기회가 계속 있어야지 우리가 또 밥벌이로서 또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것 자체는 이 최명화 대표님은 좀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말은 좀 동감이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일을 찾은 사람은 너무 좋겠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최명화 대표님도 결국은 대학원에 가서 전공을 할 때 처음부터 마케터가 되겠다.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되겠다 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전공을 하려고 보니까 본인은 이렇게 숫자적인 거에 약한데 이런 건 안 되겠고 뭐는 안 되겠고 이렇게 다 치내다 보니까 결국은 남는 것이 마케팅이었다고 해요. 마케팅밖에 없네. 그럼 마케팅을 해보자라고 선택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걸 선택을 했는데 지금 뭐 3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 사회가 지금 예전보다는 좀 더 이 마케팅에 대한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성장하고 여기에서 계속 발을 담글 수 있었다 이 말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나의 재능도 있는 것 같고 결국 이게 천직이고 나의 소명이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정말 행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천직이 되고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 이거는 내 길이 아니야 라고 쳐내기보다는 이 오히려 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선이 오히려 더 내가 원래 하고 싶은 일을 선택 못하고 그 다음 일을 선택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내 길이다 내 기회다 이거를 알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가리지 말고 일단은 좀 스스로에게 경험 좀 기회를 오히려 주게 되면은 이게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이거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그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그런 가슴 뛰는 일을 오히려 발견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여러분 하다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누구나 다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자, 나의 몫인지 그 일이 타인의 몫인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타인이 판단하는 일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든지 뭔가를 관여하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일단 하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나의 몫이죠.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근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성진을 시켜달라. 성진을 왜 안 시켜주지? 이렇게 하는 거는 나의 몫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회사가 하는 일이겠죠. 그죠? 회사의 위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그거에 대한 목표가 되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겠으나 이게 되지 안 되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분이 좋아하는 문구가 here and now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미래의 것을 결국은 얻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되게 현명하죠. 그죠? 우리가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사는데 이 걱정하는 일이 솔직히 다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가감하게 버리는 거 이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 메모의 중요성을 워낙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죠? 네, 평소 일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에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직장이라면 목표 금액이나 목표 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100% 다 할 때도 있겠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죠? 자, 못하더라도 매일매일의 과정을 기록하게 되면 조금 위에 뭐 상급자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뭔가 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기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앞날에 뭐 얼마만큼을 했고 뒷날에는 얼마만큼 했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적인 거, 이 팩트를 언급을 해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게 되죠. 그냥 일을 열심히 했다,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은 솔직히 열심히는 해서 내가 밤샘을 했는데 그걸 다 알아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론 뭐 무조건 알아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장에서는 자신의 그 자리를 자기 자리를 잡으려면 결국 이 포지셔닝 하는 것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 찐 경험이 뭐냐면 자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루하루에 대한 그래서 실제적으로 달성 못해도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거리들이 엄청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밤샘을 했다라면 뭐 몇 시간을 근무했는데부터 해서 이렇게 숫자적인 것을 조금씩 언급할 수 있으면 좀 더 스토리가 자기 얘기할 때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그런 스토리가 좀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저 이 부분은 되게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막 엄살 떨면서 많이 그 자기를 뭔가 추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상대방과 얘기할 때 그런 팩트를 얘기해 주면은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록을 하는 습관은 되게 좋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내일을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라. 우리가 아침에 허둥대고 막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거 내려놨다 또 한 10분이 훨씬 지나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아침이 되게 분주해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날에 한 10분 정도 두자면 충분히 내일은 어떤 스케줄이 있을까, 그러면 이 옷이 어울리겠다, 아니면 뭐 편안한 옷으로, 아니면 정장으로, 이런 식의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요 입을 옷이라는 것은 내일을 한번 미리 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일 할 일을 미리 체크해보고 그러면 내가 동선이 어떻게 되겠다 라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저녁에 내일 할 일을 미리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허둥대는 이 시간에 만약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출발선상에서 이미 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을 미리 세우게 되면 이 옷뿐만 아니라 그죠? 다른 것들도 미리 준비해두면 아침을 여유있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하루가 여유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최명화 대표님의 이런 여러분들 그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오랜 시간 노하우인 것 같아요.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몇십 년의 인생 경험이 녹아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다 따라할 필요도 없고 이거 중에 이건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자기 삶에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